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취득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점주주입니다. 교재는 52쪽이죠. 우리 일단은 그 취득세 부분에서 잠깐 그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 하면은 첫째 이제 공부할 게 그죠. 내용이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이거죠. 납세 의무자.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한 사람. 두 번째, 뭐를 취득했을 때 그 세금을 내느냐. 과세 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 등등 있었죠.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그랬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과세 표준. 과표라 그랬죠. 그죠? 줄여서 우리가 과표, 과세 표준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율이죠. 딱 네 단계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이랍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다.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과점주주라 나왔죠. 그죠? 과점주주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자 다 했었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그 의제 납세 의무자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50조. 예. 바로 앞장입니다. 51쪽이네,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또 뭐 소유자, 지목 변경의 소유자, 수입하는 자, 상속받았을 때 상속인, 주택조합인 경우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과점주주가 있는데, 이 과점주주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되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 52쪽부터 해서 우리 교재는 보면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55쪽까지 나와 있는 걸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 이 과점주주라는 거는 우리가 혼자서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다. 그죠? 혼자서.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독점이라죠. 독점했다 이러잖아. 그죠? 혼자서 100% 다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이 만약에 나누어 가진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두 사람. 두 사람은 복수잖아. 그죠? 복점이라 이래 부릅니다. 자주 쓰는, 많이 쓰는 말 아닙니다. 복수가 점유했다 이런 뜻이죠. 세 사람 이상을 뭐라 하느냐? 과점이라 이랍니다. 과점. 아시겠죠? 과점. 세 사람 이상. 그 중에서 주식을 50% 초과 가지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라 이래 부릅니다. 과점주주. 아시겠죠? 그 전체 말하면은 그 주식 보유자가 세 사람 이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50% 초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과점주주다 이래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과점주주라는 거는 이제 이 용어는 상장법인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입니다. 우리는 상장법인은 제외합니다. 반드시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자. 이 사람을 우리가 과점주주라 이래 부릅니다. 그럼 이거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죠? 뭐냐 하면은 상장법인이 아니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상장법인 아니고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 몇 프로입니까? 50% 이상이 아니고 뭐죠? 초과. 그죠? 소유자. 아시겠죠?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자를 과점주주를 하고 이 사람은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이거 한 잠깐 보세요. 과세 대상이 있죠. 그죠?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죠? 토지,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부동산하고 그 외에 많이 있죠. 부동산, 의제 부동산이 있죠. 그죠?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 뭐 선박이라든지 차량 운반구 등등. 또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 등등. 이런 게 이제 과세 대상인데, 이런 회사에 이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은 A라는 법인이 있다. 그죠? 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의 말하자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주식을. 이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60%를 취득했다. 50% 넘었죠. 과점주주입니다. 그죠? 그럼 이 회사의 부동산 이런 말하면은 과세 대상물의 그 값이 만약에 10억이라면은 그 10억 중에서 60%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간주한다. 실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해야만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취득세라는 세금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주식을 취득했다면은 그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몇 프로 이상? 그렇죠. 50% 초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산을 얼마 취득했다? 6억만큼 취득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세금 내세요. 취득세 내세요. 요게 바로 말하면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입니다.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럼 이 비율이 몇 프로? 50% 초과되는 자를 누구라 부른다?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럼 과점주주는 세금 내야 되는구나. 어느 법인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취득한 자. 아시죠? 예. 그런데 이 50% 초과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내세요. 단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내지 마세요. 제외해 주겠답니다. 회사 설립한 최초, 우리가 창업 당시에 처음에 이제 회사 설립하는데 말하면 세 사람이 모여가 주식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죠? 하면서 그중 한 사람이 뭐 80% 투자하고 또 한 사람이 5% 투자하고 또 한 사람이 10% 투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80% 투자한 사람은 50% 넘었으니까 과점주주지만은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는 세금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그럼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아니고 설립 후에 50% 초과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아시죠? 그리고 이때 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라 그랬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 이 상장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말하면은 이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장법인과 등록법인. 상장법인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라 그러죠. 코스피고, 이건 이제 코스피. 이거는 코스닥이죠. 여러분들은 코스닥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벤처기업, 그죠? 이런 상장과 등록인데 간단하게 구분하면은 상장법인은 규모가 큽니다. 쉽게 말해요. 회사 규모가. 자본금이 크죠. 등록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벤처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장법인은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비유한다면 법인도 말하면, 그죠? 이 법인도 사람의 단체죠. 그죠? 그런데 상장법인 하면은 말하면 회사의 정규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법인은 비정규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직. 이거는 말하면 원래 그 말하면 회원이고, 이건 임시회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상장법인은 우리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모두 상장법인이죠. 대기업은 여기 다 들어가죠. 벤처기업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법인은 한 700개가 되고, 약입니다. 등록법인은 한 1000개쯤 됩니다. 그 신문에 보면은 그 안에, 신문 안에 보면은 주식 시세표 나오죠. 그죠? 약 1700개.
물론 딱 정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퇴출되고 다시 또 상정될 업체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약 이겁니다. 이런 법인을 묶어서 상장법이라 부르고 이 1700개 외 법인을 뭐라 부른다? 비상장법인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개인회사라 그래 보세요.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회사 이렇게 요래 이해하시면은 우리 세부 공부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아무튼 그럼 과점주주는 이런 법인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법인 아니고 무슨 법인? 그렇죠? 비상장법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예.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예, 아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립 시에 40% 주식을 소유한 자가 설립 시입니다. 그 이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주식 소유 비율이 70% 되었다. 이거는 설립 시입니다. 두 번째는 설립 시에 60% 소유했던 주주가 그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80%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경우를 잘 보세요. 이건 뭡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 된 경우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시 또 과점주주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 경우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안 내지. 왜? 과점주주 아니니까. 그죠? 이 경우는, 과점 맞네. 내야 되겠네. 50% 되었, 넘었으니까. 그죠? 자, 이 경우는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까? 안 내죠. 왜? 설립시니까. 설립시 과점 안 낸다 그랬잖아. 그죠? 이 경우는 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 경우는 세금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내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 70% 내느냐, 여기에 증가된 부분 30%를 낼 거냐가 문제잖아. 그죠? 몇 프로 낼까요? 자, 이 경우에 보세요. 이제 우리 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점 낼 때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내야 됩니다.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여기 적지 말고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여기 내는데, 그죠? 최초 과점주주는 최초 몽땅 내고 세금 내야 되고, 재차 또 3차 과점주주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 요까지.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처음입니까? 재차입니까? 처음으로 50% 넘었죠. 그죠? 아, 이 사람은 최초네. 최초니까 몽땅 내야 된다. 그죠? 몇 프로? 그죠? 예, 70% 세금 내야 됩니다. 최초는 몽땅 낸다 그랬잖아. 그죠? 재차는 증가분.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최초잖아. 그죠? 50% 넘은 게 경우가 최초였는데 설립시니까 우리가 특혜를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초 과점주주가 제소된 거잖아. 이 사람이 최초죠. 최초였는데 설립시니까 안 했죠. 이 사람 뭐가 됐습니까? 재차가 됐죠. 그죠? 그럼 재차는 뭐죠? 증가부이니까 몇 프로? 그렇죠. 재차니까 20%만 세금 낸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많이 나와죠. 여기서 시험 나오면은 상장법인과 비상을 구분하는 거 요거 하고, 또 50%, 또 60%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요거 최초는 몽땅, 재차는 증가분. 항상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설립 시 70% 소유한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요 두 가지만 이해 잘 하시면은 다 풀 수 있죠. 연습입니다. 자, 보세요. 최초
30% 취득했던 자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65% 취득했다가 주식을 팔고 55%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75%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이제 연속되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이 경우는 세금 내야 되겠죠. 자, 이 경우도 과점주주는 맞죠? 맞는데 전가 안 됐죠. 그죠? 세금 안 냅니다. 이거 냈으니까. 이거는 전가됐네, 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최초, 요거는 제차. 최초는 몽땅. 최초는 몽땅에 몇 프로? 65% 내야죠. 그죠? 이거는 제차죠. 제차. 정가분입니다. 정가분. 자, 정가분 얼마? 여기서 정가되었으면 20%, 요래 보니까 몇 프로? 10%죠. 그죠? 20% 내야 될까요? 10% 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10%입니다. 왜 10% 될까요? 우리가 65% 냈잖아. 65%까지. 그죠? 65%에서 정가된 거. 여기서 해보면 55% 하면은 65% 이미 내었으니까 중복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냈던 최고 요 세율 냈던 요 부분, 비율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럼 자, 이제 정리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로서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하고 제차나 3차는 정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죠?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최초 과점주주 되는 경우는 몽땅 70% 과세하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제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그 정가분 20%에 대해서 과세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때 몇 프로냐? 요게 시험 문제죠. 요거. 아시겠죠? 요게 몇 프로를 물어봐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거 알면 완벽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점주는 요걸 정확하게 아시고 시간 나시는 분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 교재는 이제 우리가 세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 갖다 쭉 다 적어놓은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과점주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 뭐 특수관계자 이런 거는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5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납시 의무 쫙 나오죠. 그죠? 예. 이런 내용 여러분들 한번 교재 한번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납시 의무자도 했고, 그죠? 과세 대상도 공부했었죠. 그죠? 예,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과세 표준 이 부분을 할 건데, 과세 표준 부분입니다. 그죠? 과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는 바로 이거죠, 그죠? 과세 표준이 뭐냐? 요걸 과세 표준하는 겁니다. 요거는 세율이고, 그죠? 그죠? 요게 과표, 세율. 아셨죠? 그러면 과세 표준과 세율이다. 예. 예, 요 부분은 교재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58쪽부터 하고, 세율 하고 나서, 예, 그 앞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58쪽입니다. 58쪽에 보시면은 과세 표준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세 표준이다. 그죠? 예,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이다. 그죠? 과표. 취득세 과표는 뭐였습니까? 그죠? 예. 취득과표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신고해라. 그죠? 신고하고 세금 내면 끝나죠?
그런데 이 신고가액을 줄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동그라미 떼버리죠.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 금액을 최소 여기까지는 신고해라 정해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예,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여러분들 흔히 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왜 공시지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공시지가는 땅 이야기입니다. 땅. 아시죠? 그죠? 땅. 공시지가.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라 합니다. 필지별, 그걸 개별. 그래, 개별 공시지가. 또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라죠.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땅별로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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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정부에서 알린다 이 말이잖아요. 알리는 지, 땅지자, 땅값. 알겠죠? 그래,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물론 이제 땅은 공시지가를 하고 건물은 뭐 또 구하는 방법이 있죠. 시가 표준액. 예, 이렇게 해서 물건별로 달이 나옵니다. 땅을 이제 공시지가다 이라죠. 지가, 땅값이니까. 예. 그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요즘 왜 또 건물 주택도 공시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게 전부 기준 이거잖아요. 그 말하면은, 공시가가 올라갔다는 건 결국은 우리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그죠? 이게 7억이더라? 그럼 신고를 우리가 1억에 했는데, 어떤 물건을 내가 샀다가 1억에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가 표준액이 7억이면은 이거는 무시돼 버리죠. 7억의 세금 내야 됩니다. 최하. 그럼 만약에 신고를 8억에 했다? 시가 표준 7억인데 8억에 했으면 8억에 내면 되죠. 이거 이상 그대로 인정해 줘 버립니다. 이거 이하면은 이거보다 적은 금액을 이걸로 기준하고, 아시죠? 이거 이상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항상. 그럼 결과적으로 말을 바꿔버리면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이죠. 같은 말이잖아. 그죠?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항상. 아셨죠? 신고가액이 만약에 8억이면 그걸 인정해 버립니다. 신고가액이 5억이다? 그럼 7억을 해버리고. 둘 중에 큰 쪽.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만약에 법원에 가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았는데 이걸 낙찰을 받았죠. 말하면 이 경매 물건을 내가 낙찰 받는데 1차 유찰, 2차 유찰되다 보니까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억에. 근데 이 경매 물건은 시가 표준액 7억이다. 근데 낙찰 가격은 6억이다. 이거는 실제 내가 6억 주고 샀잖아. 그죠?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들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시겠죠? 그럼 신고가액은 이거 이상 되지만은 신고가액이 이거보다 낮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뭘 하느냐? 사실가액이다. 사실상가액. 그걸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실상 취득가액. 아시겠죠? 예. 그걸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랍니다. 사실가액이다 이 말이죠. 그죠? (6억이면은) 인정해 줍니다. 6억. 인정해 줘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예외가 시가 표준액 이거 이상 돼야 되지만은 요 금액이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사실상 가액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경매인데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 경매인데 우리가 경매지만은 요거는 모두 6개입니다. 6개. 6가지. 국수 아시죠? 그죠? 국수. 라면 국수. 국수 파는 곳, 공판장.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시작.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아시죠? 아, 국수, 공판장, 법이다. 6가지입니다. 앞잘 땄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국가. 국가가 취득했다. 당연하죠. 그죠?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요런 수는 뭘까요? 예, 외국에서 수입했다. 수입한 경우, 이거는 우리가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은 벌써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주하는 거죠. 그죠? 여기 뭘까요? 공매. 공매나 경매. 공매, 경매. 아시겠죠? 공매나 경매를 말한다. 공매와 경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요거는 말하면 법원에서 하죠. 그죠? 이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이 자산관리공사가 한 5년 됐는 것 같네. 서울에 있다가 저 부산 서면으로 이사 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예. 이 자산관리공사인데, 이 경매와 공매가 있죠. 그죠? 이어서 제가 또 강의를 했습니다. 47층에 제가 그 직원들 상대로 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예,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 경매와 공매인데, 이 경매는 말하면은, 예, 우리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을 때 압류가 되죠. 그죠? 그래, 강제 경매되는 걸 말합니다. 공매는 이거는 세금을 못 냈다가 세금을 왜 전두환 대통령이 왜 세금 못 낸 거 뭐 그러면 금방 뭐 이해하실 겁니다. 세금을 못 내서 집이 압류되죠. 그래서 강제 경매되는 우리가 공매라 이래 봅니다. 아시죠? 예. 공매와 경매다. 차이 좀 간단한 거죠. 결국은 뭐 압류인데 이거는 세금 관계고 이거는 돈 채무 관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 그리고 공매가 있고 판결문이 있죠. 그죠? 이거는 재판 결과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다. 판사가 뭐 금액 얼마, 채권 채무 관계일 때 얼마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여기 장부죠. 그죠? 장부인데, 요게 장부라 하는데,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법인 장부를 줄여서 장이라 했습니다. 그럼 법인 장부가 뭐냐? 우리 개인 갑이 이런 A라는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면 모든 법인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장부가. 그래서 결국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게 결국 이 말을 갖다 줄여버리면 그냥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법인 장부로부터 취득했다 말이 결국 법인으로부터 샀다 이 말이에요. 법인 주식회사로부터. 아셨죠? 예.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바로 뭐냐?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법률. 그게 지금 공인중개사 법이죠. 그죠? 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즉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걸 사회상 취득가액이다. 이게 우리 과표 기준의 원칙이죠. 그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판결문, 판결이다. 그죠? 판결문은 인정되는데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예. 여기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은 그들 인정해 주겠는데, 말하면 이제 판결문이지만은 당사자 합의한 거 있잖아. 그죠? 당사자 합의에 의한 거. 합의라 해서, 그죠? 예. 합의에 의한 거. 화해. 당사자 화해했다. 화해. 이래서 그죠? 화해. 합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이거는 서로 간에 합의했다는 거는 금액을 어떻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합의.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해라든가, 그리고 또 등등 제가 잠깐 볼게요. 예. 거기 보시면은 59쪽에 제일 아래 나오네. 그죠? 포기, 인락, 의제자백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있는데, 화해는 당사자 화해한 거고, 포기라는 거는 원고와 피고 간에 한쪽에서
포기한 거죠. 그죠? 이것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인낙, 한쪽에서 인정하고 승낙했다는 뜻입니다. 즉, 원고, 피고 중에서 한쪽에서 인정했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합의라 보는 거죠. 의제자백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재판정에 출석을 두 번 이상 안 한 것. 즉 말해서 이건 두 번 출석 안 하면은 요거는 인정한 걸로 간주해버리고 또는 포기한 걸로 간주하죠. 그죠? 요런 경우는 말하면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겠다. 이거. 합의가 있었다는 걸 금액을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가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 한다? 제외.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 과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보이거들라. 이게 보통 답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봐라. 이랬을 때, 요런 말이 잘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답이 아니고, 잘 모르겠으면 요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게 정답입니다. 거의 99%입니다. 예. 요거는 과표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예.